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요즘 장마도 끝나고 엄청 덥네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체력이 쭉쭉 빠지는데, 여름에는 이럴 때일수록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코스피가 조금 정상적으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친 듯이 날뛰던 2차 전지주들은 이제 피크아웃 되는 상황 같고, 그 위에 지금까지 빠져있던 종목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등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익부 빈익빈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더 길게 갔다가는 이 소액 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건데, 그나마 제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금리도 예상대로 나오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중국 쪽 종목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또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선 내부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자, 예상대로 이거는 역시 재무는 무시할 수 없고 실적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니,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전 고점에서 쭉 이렇게 빼듯이 뺄 때, 저는 이게 반등을 위한 빼는 흐름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쪽집게처럼 탁 치고 반등이 올라왔어요. 거의 7% 올라, 7% 이상. 어떻게 될까요? 8월 3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20만원 미만 18만원대에서 사신 분들, 심하게 17만원대도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 라인이겠네. 그쵸? 요 라인.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20만 9,5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위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50% 이상 비중 축소, 오늘 21만원 선에 매도를 했습니다. 50% 갖고 있고, 내일 아마 조금 더 한번 치다가 빠지더라도 빠질 것 같은데, 그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목표가를 21만 5천원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대충 그 사치 오면은 욕심 버리시죠. 예, 버리시고, 물론 22, 3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것도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건 그만큼 아픔도 크다는 걸, 고통도 수반된다는 걸 반드시 각오하시고 야수의 심장으로 가실 분은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조금 꺾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래 보시고, 내일 코스피 지수만 좀 받쳐준다면 한 번 더 반등 1, 2%, 2, 3%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관망 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2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때 또 확실하시다면은 수익 실현하고 일단 또 다시 들어가면은 리스크도 좀 줄이고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서 밀리가 20만 초반대까지 오면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나 내일 기점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양대 산맥을 꾸는 카카오가 워낙 내분이 심하고 뭐 구조조정을 하니 원래 그 회사는 뭐 마인드 자체가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전자 말씀드린 제 말을 참고하셔서 뭐 어느 쪽으로 가시든 일단 수익은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거 또 SK이노베이션 제가 단타를 친극이 돼가 22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좀 아쉽네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상 정자를 하기 전에는 대부분 19종목이 주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19은 주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아니면 유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시면 유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회복되려면 올해 하반기 유증이 나와서 유증 주식이 시장에 풀릴 때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니까 이 점도 생각하시면 SK이노베이션 이제 흥미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땐 단타용은 맞습니다. 8월달도 윤 대통령 이벤트도 좀 있고, 그 다음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약간 서프라이즈 놓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충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가 올해 상큐 실적을 바탕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 3개월,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상큐 실적 이전에 넓게 보면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은 생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부터도 한 2만원 선, 그렇죠? 한 2만원 선, 2만원 선은 뚫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2만원 선 기준점으로 잡아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짧게는 10%, 길게는 20%는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이 종목도 조금 비중을 넣어 놓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생각해서 이 주식을 조금 담아볼 예정입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 조금 밀린다면 저는 이 종목을 대충 보자, 한 2, 3천주 정도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의 어떤 수익 실현에 시대가 여유가 생긴다면 좀 더 담아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일 오른다면 담지 않을 예정이고, 내일 좀 밀려서 빠진다면 담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현대인프라코, 네, 뭐든지 이렇게 세게 올라오고 나면은 피탄을 맞습니다. 여러분, 네. 고점 양봉 음봉에 고점이 생겼네요. 이거는 100% 밀립니다. 예, 어디까지 밀리는가를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데,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요구 로일자 14%를 감아 말아 올렸을 때, 요전이 지금 오늘 거의 거사치까지 왔어요. 계속 제가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릴 때는 6월 5일을 기점으로 삼아서 밀리는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계속 공방을 보이다가 한번 슈팅을 세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십자선을 그어보면 거의 다가왔습니다. 11만 200원, 고가 11,400원. 딱, 그쵸?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일 만약에 반등을 안 하면, 내일 조금 반등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일 4, 5% 세게 반등한다면 탈출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세게 반등하면은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선망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이 맑아진다 그러죠. 얼마까지? 12,000원 이상 뚫고 오면 다시 안착하신다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착각일 것 같고, 내일 2, 3%, 1, 2% 올라가서 종가 기준 끝난다면 그나마 아직 버틸 만한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상에. 그러나 내일 3%에서 5% 이상 세게 올랐다면 그때는 탈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는 게, 외인 보유율 20%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인프라코 반드시 팔아요. 반드시 팔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산업군 중에 이쪽 건설 장비 쪽에 포트폴리오에 지금 오바돼, 원래가 기준점이 18%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18%인데 21% 오버슈팅 한 거예요. 이날 아마 몰라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아니고, 내일 또 뭐 슈팅 나온다고 단타는 모르겠지만 15,000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들으시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포트에 좀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HM에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이날 천만다행으로 7월 20일 날 10% 이상 슈팅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15,000원 바닥 지하실 밑에 있는 지하 2층까지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다행 이날 뺀 거를 제외하면 19,100원에서 스타트해가 16,000원까지, 그 사이에 지금 거의 한 번 하방 때린 데까지, 요날 때린 게 7, 8% 뺐다고 생각하면은 이틀 양봉의 거짓골랑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매각 이슈 플러스 예비차일 8월 21일까지 어떤 이슈가 뭐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 같고, 뭐 악재가 있겠습니까? 날고 다 나왔는데, 이제 그게 반영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는, 얼마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날 뺐던 이날 뺐던 이날 종가가 19,100원입니다. 요 19,100원을 만약에 21일 이전에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막 거기에 전환사채 연구체, 이제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호재만 계속 놓을 겁니다. 비중 축소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전량을 가져갈 사람은 죽었다 깨도 없을 거고, 산업은행이 다음은 20%라도 지분을 갖고 간다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를 다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폭락보다는 이게 아마 관망, 하지만 조금씩 끄집고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공매는 돈을 수익을 보기 위한 공매보다는 주가의 눌림, 희석을 시키기 위한 공매의 형태일 것 아주 확연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공매를 갚아나가는 수량의 비율입니다. 자, 이때 때리고 실질적으로 뺀 거는 7월 24일부터 뺐다고 보시면 돼요. 이날 공매들이 때린 게 비율을 보시면은 대차 상한가 21일 150만 주, 62만 주.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40% 50%를 그날 공매에 치고 그날
상한을 했습니다. 40% 50%를. 그 다음 7월 24일은 털려요. 이게 왜 털린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더 세게 때릴 거라 생각하고 상한하지 않고 공매 상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때리고 밑에 바닥에서 더 상한하지 않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날 더 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상황이 분석이 맞다면은 7월 25일날 공매를 이만큼 또 때렸어요. 150만 주. 근데 비율로 봤을 때는 막장까지 갔던 16,080원까지 40원까지인가 봤잖아요. 요 날은 바닥에서 85만 주를 사서 갚았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 55%, 45%, 55%, 거의 50% 비율로 맞춰서 지금 갚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니까 주가의 눌림이란 거죠. 그 다음 7월 26일 어제도 120만 주를 때리고 50만 주, 약 40%를 또 갚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보면 공매를 65만 주 때리고 37만 주. 요게 아주 공매도 기술적으로 치는 거잖아요. 30분 이상 때리면은 하루 거래 정지를, 공매도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뭐 총 거래량의 약 20%에서 25%의 공매를 때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350만 주, 350만 주에 약 60만 주 이상 같으면 20% 정도. 그쵸? 20%. 자, 이날 공매 때린 거 19,100원 21일 요날 보면 약 10% 밖에 안 때렸어요. 요날 20%. 그죠? 요날 20%. 요날 2918 15%. 요날 10%. 평균적으로 제가 전체량을 나눠보니까 약 20%에서 22, 3%까지 공매를 때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공매 수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일 것 같아요.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를 때리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공매의 수량이 적은 게 아니고 비중은 똑같습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까요?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공매량을 보시면은 오늘 하루 이 HMM의 거래량을 수급상을 보신 분들, 수급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니, 오늘 이게 어제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있겠죠. 개인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고,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빼보면은 기타 법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타 법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수익이, 이 매수가 많으니까 공매하고 같이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공매는 매도해서 매수로 때리는 거고, 그쵸? 눌림목으로 해서는 눌려놓는데, 요거를 땡겨요. 공매를 땡기면은 공매는 밑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시 사야 됩니다. 땡기고 끄집어 올려요. 그러면 공매가 다시 또 눌립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요놈들이 받은 것 같아요. 받고 다시 끄집어 올려버려요. 이어서 매수해서 받고 위에 걸려있던 매수 금액들을 수량들을 끄집어 당겨버려요. 그러면은 공매는 다시 밑에서 받아야 되죠. 어차피 오늘 65만 주를 사서 갚아야 돼. 공매일 때 65만 주를 공매 때린 거에서 상한을 37만 주 했으면은 절반을 갚아야 되면은 어떻게 받으면 사서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받치잖아요. 여기서 받치고 있으면 끄집어 올려버린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매수 세력이 끄집어 올려버렸어요. 요게 마지막 대부분 보면은 공매들은 종가 기준 때 한번 눌려놓고 일단 발을 빼는데 한 10분 남겨놓고 급격하게 17,76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공매들 흔들립니다. 흔들려버려요. 결국 2.3%, 1.2% 올라가는 오늘은 공매가 졌습니다. 이 끄집어 당기는 세력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장외 시간에서 0.6까지 올려 빠지다가
종가 기준으로 똑같이 보합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잠깐 또 1.2%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내일이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도. 근데 어제 방송 드린 바와 같이 내일까지만 버텨준다면 매각 입찰 예정일이 다가오면은 결국 공매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평균적으로 3, 400만 주만 좀 터져주고 공매가 20%를 쳤던 15% 쳤던 치면은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상향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차로 18,000원선 앞으로 한 3, 4%더 남았나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내일까지만 버텨주면 다음 주는 조금 저희들이 받았던 데미지를 풀 수 있는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가장 데미지를 입은 게 요 날입니다. 7월 20, 아마 여러분들 7월 24일에 데미지를 제일 많이 입었을 거예요. 이날까지만 주가가 좀 회복된다면 그래도 우리 흠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예, 좀 힘들지만 밑에서 요즘에 이제 또 밑에 조금씩 매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집 하신다고 저한테 매집 해볼까요? 카톡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 욕을 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또 샀습니다. 어제도 5,000주, 오늘 5,700주 매집했네요. 매집가는 17,080원입니다. 쭉쭉 또 털린 주식 또 마음까지 시켜 나가야죠. 그죠? 네. 빠지면 또 빼야 되는 거고 주식이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번 주 내일까지는 좀 견디해 달라. 그리고 내일 SCFI 1주 아마 운임이 놓을 것 같은데 좀 좋게 놓을 것 같고, 또 하나 뭐니 해도 세계 공장에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HMM도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중에 어저께 방송 중에 제가 성차별은 아니지만 날아다니는 연을 이연 저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밑에서 참 강하게 극치를 다닙니다. 그쵸? 도그 베이비, 그 다음에 카우 베이비까지 이제는 공중에서 난리만 치는 게 아니고 땅에서까지 잡탕들이 난리를 치네요. 산업은행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산업이고 국적선사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도 없어요. 그 애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재계 2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매각 불발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돈도 없을 분들은 분위기를 띈다고 오만 소리가 다 나오지만 돈 있습니까? 최소 8조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면 지분 40%는 5조 프리미엄에 샀지만 아니라고. 매각 불발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계 20위 안에 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래 한번 보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다음 대환유화. 이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릴게, 계속 지금 미국에 누구죠, 재무부 장관도 왔다 가고 다 가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상무부장이 가는데 중국에서 환영을 한답니다. 빨리 오라고.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가면은 관세법이 아마 또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관세를 좀 면해주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덜 팔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당 당원들에게
돈이 있는 놈들은 한 채만 갖지 말고 두 채, 세 채 있는 대로 사재기라고. 네, 그리고 공동 부유는 사상은 철회시켰답니다. 자, 이건 호재입니다. 물론 거기에 홍콩, 뭐 상하이 난리 났죠, 그죠, 주식이. 근데 바로 내일 뭐 오늘 효과 바로 오진 않겠지만 다음 분기 올 여름이 지나는 찬바람이 불 때는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대세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일바따는 저희들의 종목이 대환유화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제가 네버를 팔은 이유는 대환유화를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12만 7,700원에 걸어놨는데 빠지지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더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대환유화를 매집을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제 수량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량도 있으니까 뭐 한 2000주까지는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환유화까지 계신 분들 계속 고생하십시오. 언제까지 말씀드리면 옛날 제가 4월달입니까 5월달인가 아마 삼성중공업이 2분기는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이야기한 데가 5천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다 대환유화가 그런 타이밍에 걸린 것 같아요.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 미만의 예상치 적자는 재무의 기법으로라도 흑자로 흑자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환유화가 3분기 전환 흑자 전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분기 올해 3분기면 7, 8, 9죠. 예, 흑자 전환을 보고할 때 이 회사 주식이 얼마만까지 올라갈까? 저는 예상치는 16만 5천원을 1차 매각 매도할 타이밍이나 보고 매집 들어가겠습니다. 16만 5천원 약 40% 30% 2, 3은 6 2, 3은 6 30% 20% 20, 한 5% 되겠네. 그렇죠? 20, 30% 될 것 같아요. 뭐 3개월 동안에 그 정도 땡큐하고 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환유화도 매집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2차 전지주에 많은 정신적인 피폐함을 느끼셨던 분들 오늘 또 속으로 꽃이다 속으로 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느낌 난도 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자기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제 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방송 중에 할 말은 아니겠지만 잘 보시면 결론은 욕심이 강하면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들 종목이 이제 익절하고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 있고 다음 자기 수익을 위해서 들어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방송 중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임하시면은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 주식 거북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확신하며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